화면 공유가 되나요? 화면 공유가 됐습니까? 네, 잘 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참 이런 줌으로 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어, 제가 누스킨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회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어, 또 그런 면에서도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춘삼월입니다. 춘삼월 좋은 절기에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문적 정신 미래를 꽃피운다. 어, 이 얘기에 MC께서 뭐 토를 달아주셨는데 또 그런 좋은 얘기가 있네요. 저도 이 내용을 좀 정리할 때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데 좋은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적 정신은 성공을 위한 재창조 활동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명상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명상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즉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심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마음의 근력과 자신의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경작의 과정이죠. 그런 마음을 내면에 다시 좀 정리하면서 힘내시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상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은 어, 건강수면을 늘리자부터 인문정신, 허용지기 정신으로 나아가자 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수면을 늘리자라는 주제는 3월 10일 그 실시한 워크샵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들을 한번 이런 기회에 또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 서두에 좀 넣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우리의 미션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참 늘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인텔리전트 뷰티, 웰리스 앤 라이프 스타일, 리더십 기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션과 비전을 기억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수명 상태, 내 그 건강 수명 상태를 제시하는 프리즘 아이오는 국내 지금 측정 누계가 2월까지 7만 6천 건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2월까지는. 아마 3월까지는 10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팀코리아는 2030년까지 100만 건강한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월 몇 건의 목표입니까? 나는 월 몇 건을 측정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의 항산화 점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모두 100점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료의 하단부에 1000점이 있는데 저입니다. 저는 여러 번 측정할 때마다 1000점이 나오네요. 여기 800점대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600점대, 400점대 나오는 사람은 공통점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1000점이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엘리먼츠 매출이 이센솔즈 대비해서 27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6만 원 이하이지만 엘리먼츠는 정기 구매 시 무료 배송 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완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 영양, 운동, 라이프 스타일, 보충제 섭취입니다. 음식물만으로는 최고의 존으로 가기는 매우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먼스는 가능합니다. 항산화 힘으로 건강 수명을 지키자. 여기서 하단에 궁극의 바이오 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이 뜻은 바이올로지와 해킹의 합성으로서 질병 없이 장수하는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가장 앞선 수준의 바이오 해킹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하고 향상시키는 진화된 형태의 개인 건강관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여자는 86.4세, 남자는 80.6세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나 질병이 있는 기간을 유병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18.2년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고혈압, 당뇨, 암, 뇌, 심혈관 등 각종 질병으로 약을 들면서 관리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도 들지 않고 건강한 건강 수명은 평균 나온 통계는 65.5세라고 합니다. 그 이상부터는 이제 약을 들면서 관리한다고 봐야겠죠. 의학계 자료에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은 적어도 늦어도 40세부터는 근력 운동, 영양식단, 영양제 섭취, 수면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최대 15년 이상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80.5세까지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합니다. 암세포가 우리가 지름이 1cm 자라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90세까지 그러면 건강 수명을 지키려면은 약도 안 들고 건강 수명을 지키는 그러려면은 아마 30세부터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30세부터 프리즘 아웨이 점수가 보라색을 유지한다면은 아마 오복 중에 장수가 오복이죠. 오복 중에 하나인 고종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커피 한 잔보다 적은 1일 1600원으로 라이프 엘리먼츠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항산화를 측정하는 프리즘 아이오로 건강을 관리한다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병원에 가서 항산화하고 활성산소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이거 비보험이거든요. 비보험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검진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만 원에서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소연 리더 파트너 부산에 사시는 간호사 김은선님한테 그 조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7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평가를 전해줬습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건강전도사가 되어서 국민 건강을 위한 계몽운동에 우리가 앞장 서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프리즘 아이오를 측정한 결과 그 경향들을 워크숍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튀김류나 붉은색 육류, 가당음료, 밀가루, 설탕 등 많이 섭취 시 점수가 저하된다 하는 경향을 얘기했습니다. 통곡물, 진짜 현미라든가 뭐 통곡물 갖다가 드시는 분들은 수치가 높더라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달걀 등 섭취 시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깊은 잠, 숙면 상태에 비례해서 변동 영향이 있었습니다. 체지방 상태에 따라 변동 영향이 있었습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식생활 습관의 종합 점수다. 또 8주 섭취 시 카로티노이드가 약 한 18%가 증가되었고 피부색이 아주 맑게 개선됐다. 그리고 건강함을 스스로 인식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동향을 살펴보면은 3월 보통 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별로 없는데 3월에는 신규 사업자가 월 초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신규 BR이 늘어나고 따라서 매출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 루비가 되면은 보통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추세다. 1박 2일 루비 워크숍이 8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루비 워크숍과 석세스 특공대를 만들어서 도전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조 대표께서. 라이프 엘리먼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 구매 무료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가 8월 10일 아니 3월 10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큰 박수들이 있었습니다. 4월 엘리먼츠 본 판매는 프리즘 아이오다가 엘리먼츠 3개 구성해서 55만 3천 원, 또 5월 달에 프리즘 아이오 일반 판매는 43만 1천 원으로 판매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에 김정선 리더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좀 기억나는 거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프리즘 아이오에 미쳐서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자. 이렇게 신이 나는 것이 얼마만인가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신이 나는 것이 얼마만인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오는 우리들에게 큰 사업의 도구가 되고 희망을 주는 도구입니다. 또 프리즘 아이오를 측정하면서 사업을 제한하는 언어로 바꾸자라는 말을 했고 하루 3명 측정하자는 목표로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120명 측정하고 30명이 정기구매로 연결했다 그랬습니다. 25%가 정기구매로 연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LY TF팀입니다. 달리자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본사는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최고 운영 책임자로 체이스 대표를 임명하였습니다. 조 대표는 체이스 운영 책임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행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전략뿐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본사는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이스 대표를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체이스 대표는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장벽과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이 하나로 협력되지 않고 성장할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세일즈 리더들이 더 명확한 방향 속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분명한 우선순위와 집중 그리고 더 안정적인 실행을 통해서 성장을 돕겠다 하였습니다. 팀코리아 리더 여러분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을 바라보며 한방향 정렬을 하여 함께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명상하는 마음으로 인문정신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교육은 무엇인가?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방황하는 주의력을 자주적으로 계속 돌려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판단력과 인격과 그리고 의지력의 뿌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다 하였습니다. 자, 26년 올해 3월 9일 사무실에 오프라인 정기 미팅에 참석한 분입니다. 김경주 리더님이 보이시고 김정수 리더님, 강주에서 일부러 참석한 정소영 리더님, 이기수 리더님, 춘천에서 오신 양준일 리더님, 변윤아 리더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상위의 스폰서가 파트너를 손잡고 함께 마음과 마음을 이어감이 필요합니다. 4월부터는 모두 모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코로나로 화상 예배에 익숙하는 동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인 성도 수가 감소되어서 2025년 1년에도 1년에 15,000개 교회가 폐쇄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폐쇄되는 교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만나지 못했던 시기로 인해서 교회 성도 간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또 신뢰들이 상실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줌에 익숙해졌습니다. 서로 만남이 없음으로써 신뢰가 상실되었습니다. 신뢰 상실로 떠나는 사람이 많이 많아지는 그러한 결과도 보입니다. 새로운 교감의 시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직 내에 장벽과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함께 동참하시고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월 오프라인 원래 미팅에 다시 불을 붙이고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가는 새로운 문화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우린 저 모닥불처럼 불을 붙이고 뭉쳐야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그 북서쪽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나무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데 아마 70에서 100m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100m 상상이 안 가죠. 나무를 높이 성장시키려면 무엇이 튼튼해야 됩니까? 바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단단한 안반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밑에는 안반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는 3에서 4m밖에 안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면서 울창한 레드우드 나무숲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겠습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뿌리와 뿌리가 연결된 힘으로 아래 그림들이 있죠. 연결된 그런 힘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아름다운 연결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업도 서로 연결하고 서로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성장해 갈 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기독교적이라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시편 133편 1절의 글귀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라,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칭송했습니다.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레드우드 나무처럼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응원드리고 소망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제 조상이다 보니까 좀 인용을 하게 되네요. 정약용 선생은 리더는 그 당시는 이제 선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리더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비우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4월은 모두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두 뭉치자고 외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3월 9일 날 참석하면서 김경주 사장님, 강주에서 오신 정소연 사장님 이렇게 들어오신 걸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제 가슴 속에 크게 남았습니다. 춘천에서도 멀리서도 양준일 사장도 오시고 한 것을 보면서 이 얘기를 제 가슴에 느꼈던 얘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명상하는 마음으로 둘째 인문적 정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마 우리 그 강변센터에 오시기 위해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셨을 겁니다. 강변역의 매장을 폐장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이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시작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고 강한 자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사에서 우선순위 1순위가 재정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2025년 공식 통계는 KIDI 리포터에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가 19%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걱정이 많습니다.
불완전한 미래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버텨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시 좀 드리면은, 아마 이 문제는 옛날이나 현대나 이런 문제가 다 존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세술로 장자는 소유유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실험 중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요건에 있더라도 내가 이겨내겠다고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제 소유의 정신이 오늘 인문정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길지만 한번 최대한 요약하겠습니다. 이 정신은 장자의 4편 제1편의 소유에 관한 내용인데, 장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유의 단어적 의미는 한문에 보면은 논일소, 논일소, 논일요, 이 단어적 의미입니다. 소유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는 정신, 논의는 정신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집이 아니어도, 좋은 옷이 아니어도,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녀도 자유롭게 노는 마음, 정신적 자유를 잃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노는 정신, 당당한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보이고, 비우고 나면 다시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집착하면은 멀리 멀리 도망간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유를 이루기 위한 3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전 연구가들이 해설 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단계는 뭐냐? 우주를 품는 만큼 큰 대붕이 되라 그랬어요. 이 물고기가 변신해서 이제 새가 돼요. 그 이름을 갖다가 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힘껏 날아오르면은 그 활짝 핀 날개가 하늘에 들어오진 구름과 같이 큰 새를 갖다가 대붕이라 합니다. 대붕의 생각은 완전한 정신적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이 대붕처럼 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미나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소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를 품은 만큼 큰 대붕이 되는 것이 완전한 정신적 자유로 가는 첫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만물은 각각 존재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산에 곱고 바른 나무는 도끼에 잘려 집의 기둥으로 쓰이고, 그러나 울퉁불퉁한 꾸불꾸불한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산을 지켜서 홍수의 피해를 막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장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사 만물의 시비를 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 고전 연구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때 형편이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를 못할 때 친구가 대하는 그 세 가지 등급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상위 등급은 누구냐? 돈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지나가다 들렀어. 식구들하고 나누어 먹어. 하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중위 등급은 뭐냐?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갚아도 돼. 부담 갖지 마.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위 등급을 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네 사정이고 빌려간 돈을 계약대로 갚은 것이 옳지 않냐.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가 법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최하위 등급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든 일에 그건 옳았다, 그건 나빴다 이렇게 논하는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이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 멀리 떠납니다. 만사만물의 시비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 시비를 논하는 순간 정신적 자유는 거리가 멀어진다. 장자는 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달렸다고 얘기하죠. 신은 덕을 잃은 곳에서 떠나고 덕이 있는 곳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 신은 덕이 있는 주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죠. 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바르고 어질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정신적인 자유의 바람을 일으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여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욕심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려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순수한 양심, 혹은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완전한 자유, 즉 마음의 자유를 가져야 함을 장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목표에 집착하는 어떤 관계를 떠나서 진실되게 진솔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마음의 자유를 유지할 때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소유의 정신, 제가 아는 한 크게 사업에서 성공한 한 젊은이가 있는데 정말 그는 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것이 좀 기억이 나네요. 자, 잠시 명상하는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문정신 세 번째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맹자의 견리사회. 이 아마 그 강릉에 강원도 사시는 분은 오죽현을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많겠죠. 오죽현에 율곡성생이 있습니다. 그 동산 밑에는 같은 길이 있습니다. 견득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용은 같죠. 이익을 보거든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라.
의로움이 깨지면 관계는 깨지는 법이다.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의로움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고 보편적 윤리 및 도덕 감정에 부합하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입니다. 이 이익만 쫓는다면은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주변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의로움이란 명분이 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업의 핵심적인 의로움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정보 전달의 의로움. 내가 전달한 정보가 상대방의 경제적 선택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주변 모든 사람이 멀리 떠날 겁니다. 두 번째는 동방선장을 추구하는 의로움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행위 자체가 의로운 나눔입니다. 우리는 동반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익한 가치 확산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본이나 배경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은 서민들도 성실함만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신 많은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사업의 핵심적인 의로운 가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윤리.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명상하는 마음으로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인문적 정신 네 번째로 무엇이 살아가는 힘이 될까? 무엇이 살아가는 힘이 될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역시 타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상호 인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자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소박함이 취하된 사람이 진솔한 사람입니다. 한 작가의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꽃은 용서이고 용서의 꽃은 기쁨이고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즐깁니다. 신나고 즐겁게 건강하게 괴로움 없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앞에 나왔던 장자의 소유처럼 살아가는 살아야만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타자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없애야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여기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사진에.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초등학교 시절에 말더듬이었습니다. 학습장애자로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 등 어, 낙제 점수를 받아서 3년이나 유급을 하였습니다. 희망 없는 학생이었죠. 뭐. 그러나 그는 육군 사관 학교를 3번 도전 끝에 겨우 합격했습니다. 처칠은 정치적으로 적인 노동당 크립스를 내각에 등용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적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을 파괴했던 독일 국민을 포용하면서 유럽의 재건에 힘썼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용서한 큰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가는 용기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 졸업 시 축사를 할 때였습니다. 처칠은 청중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네버 기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을 또 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또 청중을 돌아보고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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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업이라고 축사를 마쳤습니다. 이 짧은 축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업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다면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강한 각오를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타자를 인정하는 마음, 타자를 인정하는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상대를 미워하거나 좋지 않았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지우지 않으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7번씩 70번, 그게 7 곱하기 70이죠. 490번이나 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우지 않으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지워야 됩니다. 두 번째, 타자를 인정하는 두 번째 원리는 나를 굽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나도 상대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거기에서 얻는 힘으로 나는 내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타자를 인정하는 세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를 실천할 때에 내가 비로소 참된 내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으로 마지막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맹자의 호연지기 정신으로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연지기 정신은 맹자의 공손추편에서 유래된 글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넓고 큰 기운을 뜻합니다. 대분 같은 마음이죠. 굽힘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당당한 기상을 말합니다. 이 불굴의 에너지를 만드는 호연지기 정신은
10번 거절당해도 101번째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 힘, 떳떳하고 당당한 기운입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설상 종목의 국내 최초 금메달을 17세 최가은 선수가 획득했습니다. 최가은 선수는 1차전에 부상을 당했고 2차전에는 착지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최가은 선수는 당당하게 호연지기 정신으로 3차전에 성공하여서 90.25로 대역전승을 하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최가은 선수가 나 이번에 꼭 1등 해야겠다, 금메달 따야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3차전을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붕의 정신, 호연지기 정신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노리는 마음으로 아마 3차전을 갖다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네버 네버 기브업의 정신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원 작가의 글을 인용해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표정들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공유 풀어주세요. 네, 그 정욱 리더님께서는 굉장히 따뜻한 리더님이시죠. 어, 그 장자의 소요유 고전을 통해서 좀 위로해주고 싶으시고 따뜻하게 좀 품어주고 싶으시고 힘을 좀 더해주고 싶으시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제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닭이 망냥 그 길이 많아서 길을 잃었다. 그 길을 프리즘 아이오로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김정선 리더님께서 여수에 계신 이렇게 신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준비하셔서 우리 마음의 5도의 온도를 또 올려주신 정욱 사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요 공지사항은 각 팀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이번 달 3월에 예전 버전 루미스파 아이오가 AS가 단종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예전에 쓰시는 예전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헤드도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AS 문제가 있으면 AS 미리 신청해야 되니까 그런 거 차질 없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오 버전이 이번에 19만 9천 원 제일 프로모션 함께 하고 있고요. 썰라이트는 지금 예전에 이미 프로모션 써보신 고객들은 보내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 지금 노란색은 이미 나왔고 데일리는 나왔고 25일 날 썰라이트 그 외에 트라이얼 패키지라던가 프로모션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한번 올려드렸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제 온도가 5도씩 올라가면 벌써 20명만 해도 100도가 됩니다. 우리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넵. 네. 정욱 리더님께서 자, 모션 어떤 포즈 한번 취해 주실까요? 대분과 같은 정신으로 주먹을 쥐고 대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덮자. 제가 그래도 이제 해줍시다. 국문과 출신이라서 공부는 안 했지만 장자 소유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팅!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